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3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살펴볼 텐데요. 지난 주말 미증시에 이어서 우리 시장도 오늘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0.99% 상승하면서 3,217.53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홀로 3,900억 원대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개인이 3,300억 원대, 기관이 461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은 전장 대비 0.32% 상승하면서 1,030.6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닥도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개인이 504억 원, 기관이 206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홀로 455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업종별 등락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운수창고 업종이 4.79%로 가장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가 집계가 됐고요.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세로 1.92% 상승했습니다. 또 보험업도 1.91%, 건설업과 섬유의복업종까지도 나란히 1.77%, 1.41% 상승했습니다. 다음 업종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철강 및 금속 업종까지도 1.36% 오름세를 보이면서 경기 민감주 위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또 증권 업종까지도 1.29% 오름세를 보였고요. 유통업과 화학, 의료 정밀 업종까지 모두 다 일제히 빨간불을 켰습니다. 네, 다음 업종들 더 살펴보겠습니다. 운수장비 업종까지도 1.07% 상승을 했고요. 또 은행업과 제조업까지도 0.91%, 0.79%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업종별 등락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종이목재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기관의 매수세에 힘을 입어서 4.27%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또 운송장비와 부품 업종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2.8% 강세를 보였고요. 또 화학업종과 운송업종, 의료 및 정밀기기 업종까지도 나란히 1%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업종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섬유의복업종도 1.29% 상승을 했고요. 또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기관과 외국인 양 매수세 집계되면서 1.15% 상승을 했습니다. 또 금융업종도 1% 넘는 오름세를 보였고요. 기계장비와 기타 제조업종까지도 빨간불을 켰습니다. 다음 업종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비금속 업종과 반도체 업종까지도 0.87%, 0.81% 오름세를 보였고요. 인터넷 업종도 0.76%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제조업종, 통신 서비스 업종까지도 일제히 빨간불을 켰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시장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증시가 마감을 했는데요. 바이든 정부의 증세안이 증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고 또 4월 PMI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와 함께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화면 살펴보시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0.67% 상승을 했고요. 또 나스닥도 1.44%, 1%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또 S&P 500 지수까지도 1.09% 상승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그럼 오늘 주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0.36%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고요. 하지만 반면에 중국 상하이 지수는 0.95%, 1% 가까운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또 홍콩의 항생 지수까지도 0.43% 내림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0.99%, 1%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요 아시아 지수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인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화면으로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특히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상승한 종목들 위주로 살펴볼 텐데요. 화면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총 11개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코스피에서는 3개의 종목이 또 코스닥에서는 8개의 종목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요. 코스피에 상한가 진입한 3종목들 함께 살펴보시면 노루홀딩스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관련주죠. 정치 테마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정치 테마주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넥스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 사이언스가 투자한 나노젠이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에 대한 임상 이상 투여가 모두 완료됐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19,35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또 호텔 신라 우선주까지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에서 상한가 기록한 8개 종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이시는 HLB 파워 같은 경우에는 HLB 그룹이 미국의 베리스모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는 소식에 오늘 그룹주들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HLB 파워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1,635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 뒤에 있는 파인 DNC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2,570원에 거래가 됐고요. 또 오늘 화이자 백신 추가 계약 소식에 화이자 관련주들이 들썩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바이오와 KPX 생명과학 이 두 종목이 나란히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또 진단키트주 중에서도 우리바이오와 엑세스바이오가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신속 검사 키트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진입했고요.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호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상한가 진입하면서 25,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통합 번역 플랫폼인데요. 카카오 엔터가 1조 원을 투자해서 모든 언어로 모든 나라의 웹툰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히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플리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서 25,0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또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퀴즈 산업 관련주인데요. 오늘 함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낮에 방송됐던 특징주를 잡아라 해서 소개했던 특징주들 하나씩 어떻게 거래를 마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수젠텍인데요.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손끝혀를 이용한 자가검사용 코로나19 신속항체 진단키트에 대해서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수젠텍 차트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수젠텍 보이시면 상한가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전 거래일에도 3% 오름세를 보였고요. 오늘도 끝까지 상한가를 지켜주면서 28,850원에 거래됐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오늘 화이자 관련주들이 굉장히 뜨겁게 움직였었죠. 정부가 미국 제약사 화이자로부터 코로나19 백신 4천만 회분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화이자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정부가 확보한 화이자 백신 물량은 총 6,600만 회분으로 늘었는데요. 한편 국내 화이자 관련주로는 우리바이오, KPX 생명과학, 제일약품 등이 있습니다.
네, 화면으로 종가 살펴보시면 오늘 KPX 생명과학과 우리바이오 조금 전에 살펴보신 것처럼 결국에도 끝까지 상한가 지켜내면서 상한가 터치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또 대한과학 같은 경우에도 26% 급등세를 보이면서 19,8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제일약품까지도 13%대의 급등세 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해운주들도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전주 대비 146.34포인트 오른 2,979.76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는 상하이 운임지수가 2009년도 10월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 수치라고 합니다. 또 원자재를 실어 나르는 벌크선 운임지수인 발틱 운임지수까지도 최근 3개월 사이에 44% 급등하면서 금요일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소식에 해운주들 오늘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화면으로 종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주 중에서도 HMM이 오늘 9.71% 급등세를 보이면서 36,15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그 뒤를 이어서 페노션과 대한해운까지도 나란히 6%대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KSS 해운까지도 3.23% 상승하면서 오늘 해운주들 일제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조선주였습니다. 발주증대와 업황 개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조선주들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한국조선해양이 지난주 초대형 원유 운반선 2척 그리고 스웨즈막스급 원유 운반선 2척을 수주하는 등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클락슨 선가지수는 올해 들어 16주 연속 상승을 했고 또 벌크선 운임지수 급등도 조선업종의 선순환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조선주들도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조선주들 중에서도 현대미포조선이 오늘 9.28% 급등세를 보이면서 가장 큰 폭으로 튀어 올랐고요. 꼭 그 뒤를 이어서 대우조선해양도 6%대, 한국조선해양까지도 6.74%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또 삼성중공업과 한진중공업까지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또 상승했던 종목, 다음 종목은요, 바로 캐리소프트입니다. 어린이 방송국 캐리TV를 운영하는 캐리소프트가 개장 직후에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결국에도 상한가로 장을 마쳤는데요. 캐리소프트는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집중 매수하면서 관심이 집중이 됐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퀴즈 산업 성장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관련주들이 급등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 국내 광고 수익 상위 유튜브 채널 대부분이 유아용 콘텐츠를 다루고 있는 만큼 영유아 놀이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에 맞춰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캐리소프트 주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캐리소프트 상한가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고요.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직전 거래일인 금요일에도 4%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고요. 오늘도 상한가 기록하면서 만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함께 같은 테마 안에서 움직였던 손오공까지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기는 했네요. 손오공 오늘 3% 오르면서 장을 시작해서요. 장중에 11%까지 고점을 찍고 결국에는 6%대 오름세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3,78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상승했던 종목, 다음 종목은 바로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의 위탁 생산 기대감으로 상승했습니다. 스탠리 에르크 노바백스 CEO는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위탁 생산 시설인 안동 공장을 점검차 방문했는데요. 생산 시설을 점검하고 승인을 위한 진행 상황을 협의했다고 합니다. 한편 노바백스는 이르면 다음 달 미국과 영국에 코로나19 백신 사용 허가를 신청할 계획인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66% 상승하면서 15만 3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직전 거래일에도 3%대 오름세를 보였고요. 오늘도 1%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2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켰습니다. 네, 상승한 종목, 다음 종목은요, 바로 여행주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에 해외 출입국 시 자가격리 의무 면제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늘어났는데요. 정부는 올여름 일반 국민의 접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대비해서 출입국 시 자가격리 의무 면제를 포함한 방역조치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행주들 오늘 일제히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여행주들
중에서도 오늘 모두 투어가 3.84% 오름세를 보였고요. 참 좋은 여행까지도 3.86% 상승하면서 1,7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롯데관광개발과 하나투어도 2%대 오름세를 보였고요. 노랑풍선까지도 1.6% 오름세 보이면서 25,4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상승한 종목, 다음 종목은요.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올해 1분기 실적 개선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1분기 매출액이 7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는데요. 철강 부문의 성장으로 분기 기준 최대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무역시장 회복과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에 트레이딩 실적이 빠르게 개선됐으며 또 그룹사 마케팅 채널 일원화에 의한 구조적인 성장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상승했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종가 마감했을까요? 네, 캔들 보시면 윗꼬리를 달고 많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1%대 상승하면서 장을 시작해서요. 장중에 12%까지 급등하기도 했었지만 안타깝게도 조금은 하락하면서 마쳤는데요. 그래도 6%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금요일에 1% 하락하면서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6% 상승하면서 21,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상승한 종목, 다음 종목은 바로 효성화학입니다. 효성화학이 베트남 프로젝트의 온기 가동으로 내년부터 영업현금 흐름이 급격히 개선되는 가운데 부채 비율은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증권사는 효성화학이 세계 2위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또 목표가를 43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효성화학 종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를 조금 달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16%까지 고점을 찍고 결국에는 11%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종가는 44만 6,500원으로 형성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락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M 라이프 디자인이 영화 미나리의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오스카상 수상에 오히려 급락을 했는데요. 바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출회가 되면서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 상승하면서 장을 시작해서요. 장중에 7%까지 상승하면서 고점을 찍고 결국에는 19% 급락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직전 거래일에도 15% 급락세를 보였고요. 또 오늘까지도 19% 내림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국내외 주요 이슈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번 주에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비롯해서 28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또 29일에는 애플과 퀄컴, 페이스북, 보잉, 또 30일에는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어 있고요. 또 수요일 밤에는 FOMC 기자회견에 의한 시장 변동성 여부도 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또 우리 기업 실적 발표 일정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내일 삼성 SDI를 시작으로 수요일에는 SK 하이닉스와 LG화학, 삼성전기가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금요일에는 삼성중공업과 만두의 실적 발표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일정 잘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실 때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특징주 한번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왕의 콜센터 시간인데요. 오늘 연결한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네, 오늘 전화 연결은 우리 유로스타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유로스타님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목소리로 뵈니까 더 반갑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바로 시장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하면서 기분 좋게 장을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은 일단, 기간보다는요, 좀 외인에서 좀 매수세를 좀 이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현물에서도 일단 매수를 좀, 거래량이 좀 들어왔지만, 선물에서도 일단 거래량이 좀 들어왔고, 좀 상승세를 좀 유지하고, 일단 오히려 일단, 개인은 일단, 매도하는 상황이 나온 것 같아요. 일단. 네, 좋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계됐다라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외국인의 매수세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기습적으로 이렇게 올리고 다시 빼고 약간 그런 현상이 좀 두드러질 것 같아요. 계속. 예, 5월까지는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일단 이슈됐던 섹터들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네, 아무래도 가장 크게 상승한 업종은 해운주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오늘 해운주와 조선주들 상승 흐름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 종목들? 네, 이거 외국인은 일단 운수창고 업종, 화학 업종 등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일단 3,908억을 일단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일단 주도했고요. 일단 기관가 역시 경기 민감주 섹터를 매수했으나 서비스 업종, 운수 장비 업종 등 대형주를 일단 매도해서 458억 순매도를 일단 거래를 마쳤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번에 오늘 마감 상황 시세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의 매수세로 우리 시장이 상승을 했다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해운주와 조선주들 흐름 짚어주세요. 일단 보통 해운주 같은 경우는요, HMM 일단 주가 좀 상승 많이 했고 9%대 일단 상승, 그리고 페노션도 6%대 일단 상승했고요. 대한해운 그리고 일단 6%대, 키스해운이 일단 3%대 일단 상승을 일단 보이면서 좀 주도주 역할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일단 조선업종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고,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캐릭터 상품 이쪽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무래도 일단 네. 네, 조금 네네 이쪽으로 좀 많이 상승한 것 같아요. 예. 네, 해운주, 조선주 그리고 캐릭터 상품까지도 상승했다라고 상승한 종목들 짚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강세 보이면서 고점을 돌파하고 있잖아요. 이 종목들 네네. 지금 신규 진입해도 될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 오늘 좀 상승했지만 아무래도 조금 조정은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올라오더라도 계속해서 올라오진 못하고 조금 조정 보였다가 다시 올리고 조정 보였다가 올리는 약간 그런 형태를 좀 보여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눌림목에 공략해보자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네, 그렇죠. 조금 네. 한 번쯤 이제 저항대가 와야 되니까요. 눌릴 때만 사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추격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지금 추격은 위험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해운주랑 같이 흐름을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해운주가 좀 위험하다, 너무 고점이니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조선주로 한번 눈을 돌려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조선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덜 가는데요. 그나마 조금 매집을 해볼 수 있는 게 대우조선해양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삼성 중공업 이런 것들이 그나마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일단. 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포인트에서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셨나요? 우선 일단 조선업 중에서는 현대 미포조선이 좀 약간 좀 주력을 일단 보이고 크게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일단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조금 실적 좀 부족하긴 하지만 조금 상승률이 좀 계속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태여 갖고, 그래도 한번 좀 탄력 받는다면 4만 5천 원대까지 한번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너무 많이 오른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덜 간, 상대적으로 덜 오른 대우조선해양이 좀 더 유망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투자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캐릭터 관련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저로서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좀 서서히 조금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최소한 좀 50% 정도로 무조건 하는 게 좋겠다. 11,000원, 1,500원 이때부터 조금 정리를 해가면서 좀 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캐리소프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관점에서 보셨고요. 전문가님, 그럼 같은 섹터 안에 있는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현재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는데요. 한 번 더 아마도 4,400원대나 4,500원대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일단 거길 넘지 못한다면 아마도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최고점은 한 7,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일단 좀 4,500원대가 아마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 4,500원대를 만약에 그쯤에서는 좀 실현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후에는 7,5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것 같다라고 전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 또 다른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삼성그룹에서는 고 이건희 회장이 유산 상속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관련한 종목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대부분 일단 지분 상속을 받고 이중 삼성생명 지분을 일부 매각해서 상속세를 내거나 삼성물산, 삼성전자 지분을 받아서 삼성물산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안을 유력히 검토한 것으로 확인했고요. 해당 방안은 일단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한 사업 지주회사 형태와 삼성생명을 주축으로 하는 금융지주로 양분화하는 구조로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에 대한 기대감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근데 오늘 삼성 그룹주들이 일제히 다 빨간불을 켰잖아요. 이 네. 그룹주들 중에서 한번 공략해봐야 될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일단 생명 쪽을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삼성생명이요? 네. 네네. 이유는 뭐죠? 투자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조금 좀 저평가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네, 삼성생명. 7만 원대만 조금 잡아준다면 충분히 좀 여력이 있어서 한번 10만 원대까지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삼성생명 저평가돼 있다고 하셨는데 7만 원대까지 지켜주는지 보자고 하신 건가요, 전문가님?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8만 원대가 조금 비싸긴 한데요. 조금 눌림을 좀 준다면 7만 원대에 다시 매집을 해서 10만 원까지 노려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 네, 좋습니다. 오늘 상승했던 삼성 그룹주들 일제히 다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삼성생명이 현재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삼성생명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도 세워주셨습니다. 눌림 시에 7만 원대까지 눌렸을 때 공략을 한다면 10만 원까지도 상승 여력이 보인다라고 밝은 전망을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는 우리 유로스타님인데요. 유로스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전문가님, LG 그룹주들도 오늘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LG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난번에도 일단 방송에서도 일단 네. LG화학이랑 일단 이렇게 좀 좋게 얘기했는데요. 네. 지금도 보시니까 LG화학 그리고 LG전자를 지배하는 전속 지주사와 LG상사 그리고 LG하우스 하우시스 등 건드릴 때 LG홀딩스가 분할하기 위해서 29일부터 26일까지 주권 매매가 중단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미리 조금 선점하려는 생각으로 조금 많이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LG그룹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전문가님의 LG그룹주들 안에서도 어떤 종목이 눈에 띄세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LG화학을 가장 좀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LG화학이요? 네네네. 네,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배터리 관련이다 보니까요. 상당히 좀 미래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럼 가격 전략 한번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LG화학? 네, LG화학이 잠시만요. 네, 오늘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1% 오름세 보이면서 88만 3천 원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최근에도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직전 거래일에도 0.34% 상승을 했고요. 오늘까지도 1%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님 준비되셨나요? 네, 네네. 네. 우선 LG화학 같은 경우는요, 지난번에 91만 6천 원까지 일단 터치하다가 좀 미끄러져서 좀 눌림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살짝 좀 조정 주고 있지만 다시 조정 마치면 다시 또 지난번처럼 100만 원대 조금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마치면 다시 100만 원대까지 진입할 수 있다라고 밝게 보셨습니다. 전망을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눈에 띄게 강세를 보였어요.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 보였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 종목도 일단 상당히 좀 호재인 종목인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서는 네. 상당히 좀 기대되는 종목이고 앞으로도 조금 만약에 보유 중이라면 더 가져가고 싶은 종목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유 중이시라면 좀 더 지켜보자, 수익 실현할 때까지 좀 더 가져가 보자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이 네. 호재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전문가님? 장기로 들고 가야 될까요? 단기적으로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한 6월까지는 일단 가능하다고 좀 생각하고 있고 6월까지요? 네. 네네네. 아무래도 일단 지금 현재 최근 2월달 고점이 일단 25,000원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25,000원대 한 번 더 넘어가지 않을까 일단 생각하고 있고요. 충분히 일단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계속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장기적으로 일단 최고가를 본다면 4만 원대까지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으로서 한 100% 정도 되는 가격인데 아마 한 6월까지는 무조건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 네, 좋습니다. 4만 원대까지 간다는 보장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렇죠. 저도 매수하고 싶은데요. 네. 네. 그럼 2월 달에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높고 또 6개월까지 장기적으로 들고 간다면 4만 원까지 상승 여력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 또 정부가 화이자로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추가로 수급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화이자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어요. 화이자 관련한 제약바이오 업종은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네, 일단 아무튼 이 화이자 관련 보면 백신 관련주 같은 경우는 너무 종목이 좀 많고 또 일단 네. 너무 일단 많이 알려졌다 보니까 사실 좀 일단 기대하는 종목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저로서는 사실 조금 좀 주의해야 될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너무 일단 기대를 많이 하다 보면 좀 고점에 물릴 수도 있고 그래서요. 예. 네, 좋습니다. 화이자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위험하다라는 보수적인 관점이시네요. 네네네. 네, 그러면 오히려 그럼 전문가님,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수젠텍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거든요. 네, 진단키트 같은 경우도 네. 사실 지금 어쩔 수 없이 일단 이런 종목들이 많이 뜰 수밖에 없는데요. 그나마 이 종목들은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좀 있지만 이 종목도 사실 조금 그러니까 좀 조심해서 일단 좀 보유하더라도 조금은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면서 끌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코로나19로 관련한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좀 더 보수적인 의견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이슈들이 단기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러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전문가님? 단기적인 건 아니고요. 네. 계속 호재가 일단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일단 현재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일단 매집을 해야 되는데 뉴스가 나온 다음에 아무래도 매집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충동적인 매매가 좀 이어질 것 같아서 차라리 조금 더 눌림이 올 때까지 차라리 좀 더 가격이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매수를 하고 또 이슈가 나오면 보통 이슈가 나오면 한 두 번 정도까지 일단 올라가는 상한가 두 번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정도 일단 생각하고 좀 이익 실현하고 또 다시 눌리면 또 잡고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은 아마도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화이자나 진단키트 관련주들 해서 모두 다 너무 고점에 있기 때문에 좀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럼 전문가님, 반면에 여행주들도 많이 올랐어요, 오늘. 이제 네네네. 백신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준비 그 기대감 때문인지 여행주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여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이렇게 모아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행주는 아무래도 좀 아무래도 좀 기대 심리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여행주 같은 경우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많이 있는데 사실 앞으로도 계속 좀 올라는 가겠지만 강력하게는 못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여행주들에 대해서 저평가된 종목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네네네. 종목인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여행주의 롯데관광개발 이걸로 좀 보고 있는데 이것도 맞을까 모르겠습니다. 예. 이 종목이 조금 그나마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거든요. 여행주들 중에서도 롯데관광개발이 지금 신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지금 현재 보시면 18,200원인데요. 네. 18,000원에서 17,500원대 지금 매집해도 일단 충분히 2만 원대 정도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네요. 예. 네. 롯데관광개발에 대해서 신규 진입을 한다면 추가 상승이 2만 원대까지 가능하다라고 좋은 전망을 주셨어요. 네,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네네 말씀하시죠. 네, 상승 여력 있는 또 다른 종목 있나요? 네, 그 다음으로서는 조금 인터파크가 그나마 조금 지금 현재 4,000원, 4,500원대 매집하면 조금은 볼 수 있는 5,000원까지 볼 수 있는 요 종목 두 종목이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인터파크까지도 제안을 해주셨어요. 롯데관광개발과 인터파크 모두 다 지금 저평가돼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전문가님 여행주 하니까 항공주 또 카지노 관련주 이게 안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이 두 업종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동반 상승할 여력이 일단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네, 그렇게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근데 저가 항공 위주로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아무래도.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예. 항공주들 중에서는 저가 항공 위주로 좀 눈여겨보자라는 입장이신 거네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 오늘 굉장한 호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차익 매물로 급락을 했거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 이익 실현 다 된 거로 같고요. 네. 다시금 좀 한 번 정도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 눌림을 좀 받은 다음 한 다음 주부터 조금 매집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지지를 받은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좀 눌렸을 때 이 종목 유망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지금 진입을 하는 건 또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아무래도 이게 여우조연상 이거를 좀 수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보통 우리가 이제 항상 넣는 게 뭐냐면 이슈에 살려고 그러는데 이슈 나오기 전에 일단 매집했어야 되는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기대 심리가 일단 다 나왔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래서 두 번째 매집하더라도 아마도 지금 고점은 넘어가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꼼꼼하게 이슈 정리를 해주시는 우리 유로스타님인데요. 유로스타님과 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전문가님. 네, 요즘에 또 유망하게 보고 계신 종목들 있으신가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 아무래도 유망하게 좀 네. 보는 종목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개나요? 네, 좋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일단 넥센 타이어 그리고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이 두 가지를 좀 저평가주로 일단 보고 있거든요. 네. 네. 하나씩 자세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는요. 넥센 타이어요. 네. 예.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5.98%와 6%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나요? 9,22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포인트로 제안을 해주셨을까요? 일단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일단 조금 더 12,000원대까지 일단 좀 보고 있었거든요. 사실요, 개인적으로. 예. 12,000원대까지요? 네. 네네네. 어떤 이유였을까요? 일단 당장은 일단 올해는 나쁘지만 좀 실적이 계속 개선될 것으로 일단 생각하고 조금 더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 만약에 일단 12,000원대를 한번 넘어간다면 최대 2만 원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긴 있는데요. 12,000원대가 좀 상당히 조금 어려운 일단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만 좀 넘어간다면 충분히 일단 12,000원 돌파 시 19,000원에서 2만 원대까지 한번 예상해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매출이 계속 좀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금 이 종목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전문가님 요즘에는 타이어주를 유망하게 보시나 봐요. 딱히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너무 일단 코로나라든가 아무래도 좀 뭐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부각되고 있는데 의외로 좀 약간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조금 고르다 보니까 요걸 좀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이슈가 좀 덜 된 종목으로. 네. 타이어주들 중에서도 지금 넥센 타이어에 이어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유망할 것 같다, 저평가돼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공략을 해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정말 잘 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조금 4만 원 초입 요때만 조금 기다려서 좀 매집해 준다면 충분히 일단 6만 원대까지도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유로스타님이 오늘 또 두 개의 종목을 새롭게 제시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넥센 타이어입니다. 12,000원 돌파 시에는 굉장히 상승률을 높게 잡아주셨어요. 가격 전략은 비밀입니다. 노란톡 방에서 공개를 해주실 텐데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제시 종목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입니다. 6만 원대까지 목표가를 보셨는데요. 어떤 시점에서 매수해야 될지 그런 매수 타이밍은 노란톡 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 방송 참여 방법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그리고 네네. 노란톡방에서 매일매일 종목들 제시해 주시면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매일매일 수익 릴레이 저도 잘 지켜보고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최근에 어떤 종목으로 그렇게 수익을 주셨는지 몇 가지 종목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드렸던 네. 종목은요. 예.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주셨나요? 네네. 일단 뭐 해성 DS 같은 경우는 일단 해성 4월 DS. 12일, 네. 요거 일단 4월 12일에 일단 33,900원에 매수했고요. 네. 그리고 LG 화학 같은 경우는 4월 12일 83,200원에 매수 이렇게 했고요. 네. 그리고 일단 4월 16일에 89,700원 일단 일부 청산하고 일부는 일단 보유 중 이렇게 돼 있고요. LG 이노텍 4월 13일 날 매수가 212,000원 매수 보유 중이고요. 그리고 일단 알테오전 같은 경우는 일단 4월 14일에 매수가 93,200원에 매수 보유 중이고요. 그리고 SFA 반도체는 4월 19일 매수가 8,600원. 그리고 일단 4월 9일 날 9,200원 일단 50% 이익 실현 이렇게 일단 하고 있고요. 네. 굉장히 네, 또 많은 종목으로 수익을 주셨네요. 네네네. 이런 식으로 일단 진행 중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종목들 들으셨죠?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중단을 시켰는데 노란톡방에서 많은 종목들로 수익 인증을 지금 벌여주시고 계십니다. 부럽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유로스타님 오늘도 전화 연결 너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